안녕하세요. 둔산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학기부터는요, 우리 내용 정리도 선생님 원격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1학기 때보다 지금 원격 수업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직접 만나는 시간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짧고 또 앞으로 더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도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의 비중이 커진 만큼 여러분들 원격 수업과 평가의 그 어떤 관련성도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원격 수업도 선생님과 만나서 하는 수업만큼 열심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단원은요,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이미 선생님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과제들, 그 다음에 뭐 특히 사례 중심의 어떤 동영상들 유튜브 통해서 제공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종이치네요. 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내용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 6단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1학기 때 했던 그 경제에 비하면 뭐 아주 쉽고요. 여러분들 경제 단원도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 2학기 부분 다주, 사회 잘 학습하고 이해하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학기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사회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국제사회의 특성인데요. 국제사회는 뭐냐? 예, 여러 국가들로 이루어진 사회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범위라든지 뭐 그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국제사회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사회랑은 조금 특성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4개로 크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3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국제사회에서는 이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를 해결해줄, 어떤 거를 강제할,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도 우리가 각 국가의 주권이 동등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라고 각주에 달려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뭐 그런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죠. 아무래도 강대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갈등이 자주 일어나지만 한편 협력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19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전염병의 확산이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 뭐 기후, 그 지구온난화 문제, 뭐 빈곤 문제, 인권 문제, 에너지 문제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두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협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특성 3가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사회의 어떤 국제정치의 행위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예요. 이 국가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죠. 예전에는 이 국가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은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이 행위 주체들의 힘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제기구인데요. 자, 국제기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부가 있습니다. 비정부기구가 있습니다. 자, 정부 간 국제기구는 정부로 구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나라들이 연합한 UN 있죠, UN.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WTO.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여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ECD 등등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국경을 초월하여, 정부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죠. 우리가 비정부기구, NGO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사례는 그린피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선생님이 유튜브 사례에서 제공한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다음에 Save the Children, 아동의 그런 어떤 생존이나 보호, 발달, 참여 권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활동하는 Save the Children, 이런 기구들이 있죠. 이런 정부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도 국제사회에 아주 많은 그런 갈등의 해결 또는 협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 다국적 기업이란 용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국적 기업은 국제적 규모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본사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공장은 중국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거나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는 기업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국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제사회의 이 다음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어떤 국가 간의 갈등 문제하고 지금 양상이 좀 다른데요.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서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갈등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최근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계속 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예전에는 영향력이 적었지만 지금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행위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이 있죠. 영향력이 굉장히 큰 개인. 예를 들어 유엔 사무총장, 강대국의 국가 원수, 또는 우리 바티칸에 계신 교황님이라든지 우리 어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를 올렸다, 북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올렸다. 물론 그게 개인의 입장이라고 온전히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미친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국제사회의 이 갈등과 협력의 모습,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등의 모습, 경쟁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국제사회는요, 이념을 중심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자본주의 중심의 미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필두로 한 소련, 이 두 나라의
의해서 크게 세 개가 둘로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와 이제 공산주의가 계속 경쟁하고 갈등을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졌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경제가, 이념이 자본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이념 갈등을 겪지는 않고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소련이 무너진, 공산주의가 무너진 90년대 이후에 그럼 더 이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념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 사례를 제시한 그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분쟁. 지금 현재 이제 그 전 세계를 대표하는 큰 두 나라죠. 뭐 경제적 그 경제 규모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의 어떤 영유권, 영토 분쟁 또는 뭐 석유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지금은 훨씬 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제 그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최근까지 겪고 있었죠. 특히 일본 위안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가 일본이 거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도 그거에 대응하고 이 문제 역시나 경제적 문제로 지금 또다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했죠. 이렇게 지금의 국제사회는 경제적인 이익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경쟁하고 갈등만 겪냐? 아니죠. 우리 협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공존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다든지 조약을 맺는다든지 또는 협력한다든지 이런 것들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에 취하는 이런 공식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교 정책, 외교라고 합니다. 근데 꼭 국가만 요즘 외교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민간 외교라고 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국가가 아닌 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이 다른 나라 상대로 뭐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것도 또는 우리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독도가 전 세계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사이트에 이제 잘못 표시된 동해와 관련된 잘못 표시된 그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개인이 노력을 한다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시된 사이트에 내가 메일을 보내서 이 사이트에 이거를 수정해 달라 라고 잘못된 표기다 수정해 달라라고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외교 활동이죠. 그런 게 우리가 민간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얼마든지 이런 외교 활동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런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테러 집단에 의한 테러,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에 대한 위기, 그 다음에 예전부터 계속 나타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우리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 우리나라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어떤 이 노력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하고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 국제사회가 여러 갈등과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하고 주변 국가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협력을 위한 노력,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일본하고 중국
이제 대표적인 주변 국가죠. 특히 갈등을 겪는 주변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어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국경도 맞대고 있었고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중국과 일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겪었죠. 자, 일본하고는 이제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대표적이죠. 독도 문제는 뒤에서 또 나옵니다. 몇 단원이냐면 11단원. 11단원에서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있죠. 일본이 과거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저질렀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교과서를 제작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를 제대로 지금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그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금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고요. 일본의 어떤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이 이제 진심 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이 이제 필요한 문제인데, 그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교과서 왜곡 문제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본의 그 역사 왜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해 표기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동해라는 그 바다에 대한 그 표기를 일본해라고 표기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독도 문제와 연계해서요. 이런 것들 일본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본으로 여행을 더더구나 가지 않지만 우리 작년 말인가요? 우리 노제팬 운동도 있었죠.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경제적인 무역 문제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일본하고는 굉장히 가깝지만 아주 여러 가지 갈등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인데요. 중국은 동북공정 문제가 있죠. 자, 동북공정은 중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과거의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그런 일련의 그런 어떤 행동들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의 하나의 어떤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구려와 발해 역사, 그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상의 불법 조업 문제 겪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 중국하고 여러 갈등,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우리가 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은 아까 말했듯이 노제팬 운동에 아직도 그게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잠잠이라고 하긴 그렇고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사실은 일본과 중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들하고 등을 돌리거나 아예 안 보면서 그래 우리 일본 중국 연을 끊어버리자, 무역 더 이상 중단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모든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일본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정치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고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요.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일본하고의 갈등을 잘 해결해야지만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반도의 어떤 그 남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평화 관련해서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외교적 뭐 정책이라든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어떤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퀴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내용들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 요 내용들, 요 퀴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이 내용을 여기 이 단원을 공부를 학습을 우리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내용들 우리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활동지 통해서 직접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단원 다 정리 같이 해봤습니다. 내용. 6단원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앞서 선생님 시작할 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옛날에 나 미중 무역 문제? 그거 뭐였지? 전혀 몰랐는데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면서 알게 되고 또 중국의 어떤 뭐 역사 왜곡 문제 이런 것들 나 전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좀 관심 가져봐야겠네 라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선생님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듣느냐고 고생했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